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기 LA는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에요. 한국은 6월 첫째 날? 맞죠? 네. 뭐 하셨어요, 주말 동안에? 오늘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를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영어예요, 영어.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미국에 살면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뭐 가르친다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요. 뭐 미국에서 영어를 왜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선 통역 현장에 나가면은 의외로 수십 년을 여기서 사셨지만 영어를 이렇게 아직은 편하게 구사를 하지 못하셔서 힘든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은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다. 비법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국 시중에 뭐 책가게, 뭐 서점에 가면은 비법, 뭐 이렇게 하면은 영어 끝내, 며칠 안에 끝내, 뭐 완벽한 영어, 이 발음만 따라하면 다 된다. 뭐 이런 비법류 책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입시 위주의 책도 있죠. 한국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사실 세계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유난히 스펙을 강조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시험 위주의 영어가 굉장히, 그리고 시험 위주의 그 영어 학습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냥 뭐 이게 말이니까 소통의 수단인데 단지 영어라는 것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든 좋은 점수로 자꾸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입장에 놓이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나 자꾸 의식해서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나도 모르게 평가를 자꾸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나도 어떤 평가를 받을까봐 이게 말이어서 막 써야 되고 자꾸 집어넣고 또 한 번 써봐야 되고 이런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이렇게 저쪽에 자꾸 치워놓고 결과를 어떻게든 따고 싶어하는 그런 위주, 결과만 자꾸 보게 하는, 그리고 얼마나 쟤는 잘하는지에 대한 결과만 자꾸 치중하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아무리 옆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소위 내나라 하는 영어 박사, 뭐 영어의 고수, 영어의 달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아시죠? 하셔야 돼요. 뭘 하냐? 쓰셔야 돼요. 쓰셔야. 네, 입으로 뱉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무조건 말을 많이 해. 무조건 부딪혀야 돼. 맞습니다. 무조건 부딪혀서 실수를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겠지요. 근데 사실 성인의 영어는 그렇게 무식하게 막 들이댄다고 해서 느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제가 분명히 느끼는 바는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부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미친듯이 밑줄 쫙 형광펜 쫙 동그라미 막 벽에 쫙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매일매일 한 가지 일이던 뭐 단 한 줄이나 아니면 지나가다 보던 광고든 내가 마시는 음료수에 써 있는 영어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저거는 어떻게 읽을까? 사람들은 저걸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걸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내 품에 이렇게 안아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면 그 상황에 나도 한번 저거를 써봐야지 한 번 하고 한번 뱉어보시는 거죠. 네,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학생분들 중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통역 현장을 가면요.
영어를 정말 못해서가 아니고요. 영어를 쓰는데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으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영어를 잘한다 하면 굉장히 막 R, L 막 이렇게 확 꼬고 막 펴고 이런 휘황찬란한 그런 발음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지난주에 제 가장 친한 친구랑 그리고 선생님이 그분도 그분도 그 친구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친구랑 같이 한국에서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쓰시는 단어이지만 실제 그렇게 원어민에게 말을 할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 영어 단어 해서 파트별로 몇 가지 그냥 추스려서 이렇게 한번 비디오를 찍어 봤어요. 반응들이 각각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 어지간하면 통해. 뭐 꼭 그렇게 발음해야 되냐? 이 반응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진짜 영어를 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소리를 가장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어는요 정말 그거예요. 어떤 분은 문법을 강조하시고요, 어떤 분은 발음을 강조하시고, 어떤 분은 읽기를 강조하시고, 어떤 분은 listening을 강조하시고, 어떤 분은 speaking, writing, 제각기 강조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정말 내 생각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실력이고요. 상대방이 똑같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뭐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리, 발음을 내가 그들처럼 해야 되면 더 좋겠고, 그들의 그 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이게 아니잖아요. 의미 단위로 끊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이렇게 의미를 끊을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뭐 단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어에는 강세라고 하는 accent가 있겠죠. 그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뭐 단어, 문법, 단어도 뭔 뜻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들을 수 있고 저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는 mono, flat이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영어는 Hi, how are you?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ups and downs가 있고 또 rhythm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소리를 미국인이 똑같이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이렇게 up and down이 있게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셨죠? 그래도 웃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발음을 쪽으로 가셔서 연습을 하시고 최대한 흉내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얘기를 해도 좀 더 편하게 더 내 생각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도 저랑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전에 제가 요즘에도 할지 모르겠어요.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외국인들 남자분들이 모으셔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인 타일러 씨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바는요, 발음, 문법, 문장 구사력,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려우니까 사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을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딸랑 단문 슉 던져서 뭐 이렇게 이렇게 통통 튀기는 발음이라도 그냥 숄랑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걸 한국말 잘해 이렇게 하진 않죠.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이 점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평가하지 마세요, 자꾸. 한국 분들의 특징은요, 같은 한국 사람이 끼어있으면 더 영어를 못해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운 내심, 그 심리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인 친구가 한국말 조금만 하면 귀여워, 막 괜찮아,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귀엽다고 막 박수까지 치고 배시시 웃어주면서 많은 분들 그래요. 미국인이 한국말 좀 못한다고 해서 발음이 왜 저래? 야 별로다, 야 한국말 잘 못하나 봐,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오히려 귀엽다 뭐 이런 쪽이죠. 근데 같은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 영어 조금 못하면 야 걔 발음 별로더라, 뭐 나는 뭐 걔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는데 별로더라고, 뭐 그때 그 단어 쓰더라.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리 좀 관대해져요. 언어를 공부할 때는 본인이 나 틀렸어 뭐 됐어 뭐 어떻게 다 알아듣겠지, 너무 본인한테 관대하라. 본인도 좀 자신감 있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냥 냈다 뻔뻔하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 말고요. 내 실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되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말이니까 좀 융통성 있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어쩌고 이거가 아니고 그때 어떤 단어를 썼으면 어떻게 발음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돌려서 내가 말을 했으면 더 소통이 쉬웠을 텐데, 걔가 내 말을 알아들었을 텐데, 이런 좀 그런 걸 공부라고 하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를 좀 더 가지시면 훨씬 더 영어가 재밌게 그리고 진짜 내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통역을 나가면 항상 갔다 와서 오답노트처럼 제가 놓쳤던 단어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사람인지라 저도 실수를 하고 이거보다는 이 말이 더 근접했다, 이 표현을 썼어야 됐었는데 그건 왜 안 떠올랐지? 이렇게 오답노트에 그런 일기를 항상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실수를 하면 그냥 실수했어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기록을 좀 해두시고 그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샤워를 하시면서라도 잠시라도 생각해 보면요, 그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하나가 항상 1+1으로 덩달아 와서 더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무조건 샬라샬라샬라샬라 길게 샬라샬라 빠르게 이렇게 말하는 걸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돼요. 메시지가 없이 주절주절 거리는 건 진짜 주절거리는 거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답을 아셨겠죠? 네, 이제 남은 거는 기억하세요. 쪽팔림 대비 실력 향상입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해요. 부끄럽고 창피한 그 순간의 그 단어와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었던 말들, 그거를 잊지 마세요. 부끄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도 부끄러웠구나 하지만 이거 잡아야지 하고 잡고 놓치지 마시고 다음번에 그 상황에 또 놓이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상황을 대비하셔서나 아니면 솔직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자꾸 부끄러워 하시는 것보단 이번에는 제대로 알겠어, 이번에 다음번에는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금 욕심을 내셔서 즐겁게 재밌게 공부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과 좀 말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더 알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 거기 커멘트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네,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상한 이메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의 가치가 없는 이메일은 제가 다 쓰레기통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